자, 지수함수는 이 단어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수하고 함수가 섞여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니까 y는 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x가 필요해. 근데 그 x가 지수 자리에 있으면 이게 지수함수야. 오케이? 자, 근데 a가 미치되는 a의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현까지 가능해야 함수인 거고,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에 x가 1, 2, 3, 4만 들어가도 양수, 음수, 양수, 음수로 왔다 갔다 하지, 그지? 근데 1.1, 1.2, 1.3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음수, 양수 잘 안 따진단 말이야, 그치? 우리 지수할 때 이 앞에 단원에 시너지의 2번 문제, 2번 유형인가? 거기에 박스 나와가지고 A의 범위가 X에 따라서 뭐 실수가 들어간다, 양수가 들어간다, 이거 쭉 나눴던 거지.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있어. 2번 유형의 첫 번째 문제. 그것처럼 결국엔 얘가 실수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는 0보다 작은 건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수할 때 그 밑 조건이 왜 나왔나가 여기서 나와, 사실은. 그래서 A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만약에 1이 된다고 하면 a 값이 1이 되면 1의 2제곱, 1의 3제곱, 1의 4제곱 의미가 없지. 상수함수야. 그건 지수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1인 것도 빼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함수는 시작이 이거야. 전제 조건이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A 구간을 살펴보니까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어. 0에서 1 사이가 되느냐, 1보다 큰 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있다라고 하면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해봐. 어떤 특징이 있어? 숫자가 점점 작아져. 근데 거꾸로 1보다 큰 숫자를 넣어서 2를 넣었다 치면 2, 4, 8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얘가 규칙이 두 개가 성질이 조금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A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야. 꼭 또 반대로 또 얘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렇게 돼. 점점점 감소를 해요. 그래서 얘는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의 그래프야. 또한 정의역을 살펴보면 정의역은 우리가 아까 애초에 x값이 뭐다? 실수 전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의 조건을 살피다 보니까 a의 범위를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x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의 치역을 보니까 이 치역을 보니까 y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답이 나오더래. 그 다음 아까 2분의 1을 생각을 해봐봐. 2분의 1에다가 계속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걔가 0이니? 0이 절대 안 되지. 근데 극한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수투에서 공부했던 극한의 개념으로 따지면 0으로 가깝게는 가거든. 근데 그게 극한에서도 그랬지만 0으로 보낸다 그랬다 그래서 0이 되지는 않잖아. 0이 아닌 어떤 값이잖아. 그래서 계속 작아지긴 하지만 0은 아니야.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 y는 제로 또는 뭐야? x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점근선이 있어요. 이제 지수함수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x가 만약에 0이 되면요. 이거 지수 단원에서 했잖아. x가 0이 되면 뭐 한다 그랬어? 무조건 1이라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0,1이라고 하는 y축의 요 지점은 기본형인데 어떤 그래프든 다 지나가요. 이게 특징이야. 됐어?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와 A가 1보다 큰 그래프는 항상 Y축 대칭이야, 지금. Y축 대칭. 오케이? 예를 들어서 fx가 뭐라 그럴까? 3의 x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만약 y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 넣어봤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고 얘는 3분의 1의 전체의 x 그래프가 되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에 따라서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에 따라서 서로 Y축 대칭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걸로 끝이야. 별게 없어. 그럼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수1 내용 같은 경우나 수2 내용 같은 경우는 뭐 하나 꼴랑 배워놓고 문제는 막 이렇게 작게 변형을 해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와 로그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지수 단어 끝날 때까지는 시너지만 갖고 해도 충분하다. 자, 첫 번째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봅시다요. 뭘 볼 거냐면 거기다가 박스에 있는 것 중에 얘들아 2번 동그라미 쳐놓고 5번 동그라미 쳐놓고 6번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2번, 5번, 6번. 그게 이제 보통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야. 표현. 그 중에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조금 증명 아닌 증명을 해보면 그걸 증명하는 이유는 321번 때문이다. 321번 같은 거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식으로 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풀어주려 하거든. 이번 방학에는. 그럼 제발 좀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는 항상 복습해. 자, 요렇게 생겨 있는 게 왜 지수함수를 의미하는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시작은 뭐냐면 fx를 a의 x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f의 y, x 자리에 y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돼? a의 y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fx하고 fy를 한번 곱해보자 이거야. 두 개 곱하. 실제로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실제로 하는 거야 이거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a의 x 곱하기 a의 y일 거고 지수 법칙에 의하면 x 플러스 y로 합쳐질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요 상태에서 요거를 바라봤을 때 얘는 뭐 한 거니? f의 x 자리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은 것과 같지. 맞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하고 얘네 두 개 곱한 거는 서로 같더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됐어? 이렇게 본인이 유도해서 보일 수만 있으면 321번 같은 거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낸다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거든. 이거. 그래서 이거는 321번 체크해 놓고 혹시라도 이따가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에 드시면 321번부터 푸시라고. 다른 거 먼저 풀지 말고 그거 먼저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 322번 유형 두 번째 지수함수하고 함수값에 대한 문제는 그냥 대입하면 돼. 별거 없어. 얘는 보자. fx가 2분의 1에 x-k 이렇게 생겼대. x-k. 근데 f 0값이 8입니다 그랬어. 그럼 그냥 집어넣는 거지 뭐. f의 0값이 8이구나. 그럼 2분의 1에 전체에 0-k, 이거 0 지우고 -k라고 써도 되겠네. 얘가 8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지수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단순히 우리가 덧셈 뺄셈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해야 더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지? 나눠야 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지수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비교를 어떻게 했어? 2분의 1이면 뭐야 그랬어?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있으니 얘는 2의 k제곱이 될 거고, 얘가 8이랑 같다. 그러니까 k 값은 3입니다. 이렇게. 됐어? 만약에 이거 나는 로그로 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밑에서부터 돌리라고 그랬지. 로그에 2분의 1에 8은 마이너스 k입니다. 이렇게 놓고. 만약 로그로 풀다면 풀 수 있다고. 지수로그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하나 갈 거고 이렇게.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 앞으로 갈 거고. 그치? 그래 놓고 얘가 이거 없어지고 뭐가 남아? 마이너스 k구나. k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어? 지수를 찾든 로그를 찾든. 그래서 함수값 문제는 그냥 하는 거라. 지수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유형.
325번 요걸 같이 풀면서 우리 점검 좀 합시다. 방금 전에 떠들었던 내용들 여기 다 들어갔어 지금. 자, 325번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a의 x제곱이라고 했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요거는 좀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하세요. 여기다가 체크 표시해 놓고 우리가 지수함수의 밑조건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고 1이 아니구나.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지수함수의 밑에 조건이야. 근데 이제 f의 2가 9라고 할 때 f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럼 얘도 방금 전에 322번에서 함수값 찾는 걸로 우리가 이 a 값을 찾아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f에다가 2를 넣는데 f에다가 2를 넣는다는 얘기는 a의 제곱이란 얘기고 지금. 근데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9가 나온대. 그러면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3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fx가 얼마가 되는 거야? fx가 3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fx가 3의 x제곱. 그럼 1보다 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저쪽 그래프 다시 한번 갖다가 그려보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항상 지나가는 점은 뭐라 그랬고 0,1이라 그랬고 점근선은 x축이라 그랬고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그랬고 그래놓고 보기를 읽어보는 거야. 점 0,1을 지난다. 맞아. 점근선은 y축이다? 아니다. x축이다. 그 다음 x1보다 그 세 번째 거는 좀 줄 좀 쳐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큽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증가함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가 1, 4분면, 2, 4분면을 지난다. 맞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죠?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을 체크하는 몇 가지의 항목들이고 그거에 따른 값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하나 우리 암기 하나 합시다. 뭘 암기 하나 하냐면 아까 2번, 5번, 6번 체크하라고 했나? 거기 보면 6번에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거 1번 유형 말이야. 1번 유형에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하나 있었을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f의 2분의 x 더하기 y가 얘가 뭐야? 2분의 fx 더하기 fy. 자, 이렇게 생긴 거보다는 작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물론 얘를 그래프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여기에 x1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어. 여기가 x2가 있어. 그러면 y라고 써야 되겠구나. 여기를 x라고 쓰고 y라고 쓰자. 자,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y의 함수다. 그럼 뭐야? 들어가는 애가 2분의 xy지 지금. xy에 뭘 찾는 거야? xy에 정 가운데 찾는 거야. 여기가 2분의 xy야. 오케이? x 더하기 y.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만들자 이거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딱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얘 x에 따른 함수값은 여기고 y에 따른 함수값은 여기고 xy에 따른 함수값은 여기거든. 그럼 여기가 뭐냐면 fy고 여기가 fx야.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요거에 따른 함수값이야. 다시 얘가 여기 있다. 얘는 뭐냐면 요 두 개의 평균을 얘기해요. 요 두 개의 평균. 두 개의 평균이 좀 더 위에 있어. 항상 아래로 볼록일 때는. 물론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은 우선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야. 자세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과는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 이게 수원수도보다. 그래서 너네들의 암기를 돕기 위하여 너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초딩스럽게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 암기 방법을. 얘는 이렇게 나오거든. fx 플러스 y가 2로 나면 요 녀석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치? 반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 그 얘는 뭐 위로 볼록이겠지? 이거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게. 잘 들어. 잘 들어. 이거 잘 들으면 개쉬워. 진짜 선생님 사랑해 할 수 있어. 잘 봐. 진짜. 여기 F 몇 개 있어? F 몇 개 있니?
한 개. 이쪽에 F 몇 개 있니? 두 개. 위는 몇 글자야? 한 글자. 아래는 몇 글자야? 두 글자. 아래쪽으로 벌어졌으니까 아래로 불러. 다시 F가 한 개야. 이쪽에 F 몇 개야? 두 개야. 여기 한 개짜리는 이렇게 한 글자, 두 개짜리는 두 글자. 이쪽으로 벌어져 있어.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식은 밑에 거고, 아래로 볼록을 표현하는 식은 위에 거라고. 이렇게 외워 그냥. 이거를 막 고지고대로 다 물어보는 건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이 문제 중에서 유독 그걸 언급을 한 거거든. 내가 알기로는 센에도 아마 표현이 한 번인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 표현은 그냥 암기해. 그래서 위로 볼록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을 거다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이 잘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도 정리해 놓고 그냥 뭐 하나 적어 놓고 넘어가. 4번 유형으로 넘어가. 4번 유형. 자, 4번 유형은 하나를 우선 풀어보고요. 328번. 자, 지수함수 그래프래요.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우선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살피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형 문제가 9개나 돼. 시험에 얘가 제일 잘 나와. 지금까지 거쳐온 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번 유형 보다는 1번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3번 유형하고요 4번 유형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요 지점이니까 요걸 이제 fx를 4의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의 x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니까 집어넣겠지 뭐. fa는 4의 a제곱. 근데 얘가 얼마? 알파가 나올 거고, f의 b는 4의 b제곱 해서 얼마? 베타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됐어? 해놓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64라고 줬으니까 알파 베타는 4의 a 곱하기 4의 b를 한 것과 동일하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근데 이 녀석이 64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4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가 3 이렇게 나오겠죠. 별로 어렵진 않아. 자, 체크를 좀 할게요. 331, 332, 335 요 세 개의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온다. 굉장히 잘 나온다. 자, 하나만 좀 풀어볼까나. 331번. 331번. 335번으로 풀까? 335번. 터프니까. 괜히 또 겁먹고 또 안 풀지 또. 그럴까봐서. 자, 첫 번째는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뭐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냐면, 그림이요, y는 4의 x 그래프하고 y는 2의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어떻게 그리나 봐봐, 선생님이. 4의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 2의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게? 누가 더 그랬지? 아니, 누가 더? y쪽에 붙었나? 잘 봐. 4의 x 어떻게 붙었어? 이게 흰색이 4의 x야. 4의 x가 어떻게 돼? x축으로 조금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걔네가 꼬랑지 봐봐. 꼬랑지는 어떻게 돼?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 0보다 클 때는 흰색이 위에 있는데 왼쪽에 있을 때는 노란색이 위에 있다. 이거 알아둬라.
간단한 건데도 자기 손으로 많이들 안 그려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y는 a라고 했네. 그 다음에 요 점이 b, 그래서 요 점이 c,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또 뒤에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y는 d, 여기 값을 a, 여기 값을 d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AB 사이의 거리가 16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6이래요. 문제에서 준 거 그냥 체크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래요. 아,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그러면 ABC가 어딨니? ABC. 엥? 아,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자, ABC의 넓이가 16이래요. 요게 16이래요. 16.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쪽 넓이래요. 요쪽 넓이.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ACD. 됐죠?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다. 그제? 그러면 지금 풀이 방법은 이래요. 문제에서 준 조건을 최대한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해서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건데. 자, 삼각형 ABC를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BC 선분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높이는 알려줬어. 높이는 16이라고. 근데 얘가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16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야? BC의 길이는 얼마다? BC의 길이는 2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2다. 됐어? 그 다음 아직까지는 뭐 조건을 잘 모르겠으니 써보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뭘 쓰냐면 문제에서 뭘 구할지. ACD도 우리가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얘는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높이가 또 필요해. 아, 그러니까 8 곱하기 AD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죠? 우리 AD의 길이도 알면 되겠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드러나 있는 건 뭐냐면 BC의 길이 알려주고 AD의 길이를 알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려주고 알아야 하고 그래프에서 길이가 나오고 넓이가 나오고 뭐 이런 녀석들이 막 등장을 하면 다 뭐다?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 찍는 거야. 무조건. 그냥 미지수를 놓고 좌표 찍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지수를 놓고 좌표를 찍는다 그랬는데 좌표가 지금 얘가 어떻게 찍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요게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첫 번째야. 찍어봐. 뭐라고 할래? 얘네들 뭐 이렇게 애들이 1학년 애들 일찍 와서 자습을 해. 그래라. 좌표 찍어봐 얼른. 나름대로 좌표를 찍어보세요. 선생님 질문 모르세요. 어? 뭐라고? 질문 모르세요. 질문을 모른다고? 네. 뭔 소리야? 질문을 무슨 모른다고? 답을 찍으라는 건지 모르세요. A, B, C, D. 음. 내가 이걸 풀자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내가 이걸 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A, B, C, D. 여기 봐. 눈으로 백날 쳐다봐도 뚫어지지도 않잖아, 책이. 여기 봐. 자, B하고 C를 먼저 보자. 왜? B, C는 여기서 알려줬잖아. 2라고, 그지? B하고 C를 봅시다. B 좌표랑 C 좌표를 이렇게 써. 그래놓고 아는 거 먼저 찍어. 아는 거 뭐니? Y 좌표가 A인 거 알잖아. Y 좌표가 A야. 이렇게.
여기를 고르자니 여기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죠?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할까? P라 그러고 Q라고 할까? 이렇게 P라 그러고 Q라고 합시다. 그러면 P가 들어가면 얼마니? B니까 B가 지금 여기 있다. 요거야. 그럼 어떻게 돼? 4에 P제곱이 A인 거야. 근데 문자가 너무 많잖아, 그지? 문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를 뭘로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로그 4에 A가 P죠. 내가 얘를 풀어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수함수 배우고 있니? 로그함수 배우고 있니? 지수함수. 근데 로그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공부를 잘해질 거다? 그래서 별 큰 기대는 안 해. 왜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 아침이라? 저녁에는 니네 기분 안 나쁘잖아. 그게 아니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어차피 시험 범위가 동일해.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그러는데 지수함수까지만 있고 중간고사 보고 로그함수까지만 기말고사 보면 오히려 이 문제가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야. 왜? 지금처럼 로그 쓸 생각조차 못하거든. 근데 지수랑 로그가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짬뽕으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로그를 쓰려고 한다고. 어떻게 보면 너네들한테 득이야. 지금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한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게. 근데 수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수랑 로그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특히 그래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지수 함수 역함수야.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어떤 x는 p라고 하는 직선을 줘. 이 사이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 찾으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북일고 다 이런 식이라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섞여서 나와.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미리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뭐냐? 지수함수 문제라고 해서 로그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갖고 지수로만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럼 비좌표를 다시 쓸 거야. 이제 비좌표를 다시 쓰면 로그 4니까 요거 4를 2의 제곱으로 바꿉시다.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앞으로 나올 거야. 2분의 1에 로그 2의 a, a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밑에 거 한 번 더 연습. 얘는 2의 q제곱이 a니까 얘도 로그로 바꿔 쓰시면 로그 2의 a가 q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러면 똑같이 c의 좌표를 써보면 로그 2의 a, a가 될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 BC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BC의 길이는 뭐니? 얘는 C의 X좌표 X좌표인데 C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뺄 거란 말이지. 맞지? 뒤에 값에서 앞에 거 빼면 1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C의 X좌표는 로그 2의 A고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A고 얘가 16이 되는 상황. 그러면 얘가 얼마야? 로그 2의 A가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1 남았지. 그거 이거 넘겨. 그럼 얼마 나와? 얘가 32 나올 거야. 이거 정리하면 다시 얘에서 얘를 빼면 뭐 나와? 2분의 1의 로그 2의 A. 거기서 2분의 1 이쪽으로 넘겨줬으니까 32. 됐죠?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야, 이렇게 값이 크다고? 2 아니에요? 2잖아 2. 그러니까 값이 엄청 크다. 그죠? 2네.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A 값은 얼마? 2의 4제곱. 2의 4제곱이 A니까 A 값 얼마? 16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러면 A 값을 찾았어. A가 얼마래? 16이래. 그럼 B 값도 찾네. B 값은 16 위에 있는 거니까 32네. 그지? 됐어? 그럼 요 좌표는 생각보다 쉽게 찍는다고. A하고 D는요. 왜? 요게 Y좌표가 32가 나올 땐 언제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Y좌표가 32일 땐 언제니?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답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331, 332, 335 내가 체크하라 그랬던 거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는. P랑 Q가 네. Q가 2P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써도 결국은 다 저렇게 써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아니 그 Q, A인데 어. 그게 2P, A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걸 2P라는 걸 어디서 찾을거냐? 이걸 해야 2P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보여? 그냥 2P야? 아니 이게 4의 x제곱이랑 2x제곱이라서 어. 아니면 상관없어요. 멋있는데. 지금 효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어차피 4의 P제곱, 여기가 2의 Q제곱. 그럼 4의 P제곱, 2의 Q제곱이니까 얘가 2의 2P제곱, 얘가 2의 Q제곱. 2P랑 Q랑 같다. 이렇게. 오늘 이해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오, 있네요. 멋져.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뭘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부분. 왜냐하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상 마지막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웠다면 규칙을 몇 개 알죠. 첫 번째, x축으로 이동하면 x 대신에 x-p 쓸 거고, y축으로 이동하면 y 대신에 y-q 쓸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바꿀 거고,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바꿀 거고, 이게 다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파트는 사실 딱히 할 만한 내용거리는 없는 건 사실이야. 내 입장에서. 근데 341번 동그라미 치세요. 341번이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 5의 x제곱 그래프와 평행하거나 대칭,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갖고 5의 x랑 겹칠 수 있는 그래프가 누구니? 라고 찾는 문제들.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찝어주는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실제로도 많이 등장한 거야. 이렇게 얘기 다 했는데 제발 부탁인데 한번 시험 끝나고 분석 좀 해봐. 선생님이 나온다 했던 거 몇 문제나 나오나. 물론 뭐 내가 뭐 200개, 300개 찍어가지고 나와라 봐봐 이러면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나오는 게 뻔하거든. 그 뻔한 문제들만 찍어주는 거야.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찍어주는 거. 자, 이 341번 유형은 100%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이거 안 되는 학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낼 게 많은 학교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전날 저녁에 과음하셔가지고 대충 냈거나. 진짜야. 진짜.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배우는 거냐면 이런 걸 배우는 거야. y는 16 곱하기 4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 y는 4의 x 얘랑 겹칠 수 있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니? 똑같은 문제야. 아까 내가 찍어본 문제랑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랑.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뭐 해라? 표준형을 바꿔라 이거야. 표준형을 바꿀 수 있냐는 거지. 그것은 2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앞에 16이 붙어 있어. 이게 떨거지가 붙어 있거든. 얘 정리하는 문제예요, 사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얘가 4의 제곱이고 4의 x제곱이고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어떻게? 얘를 넘겨서 y-1 이쪽은 4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지. 얘랑 얘를 비교하면 y 대신에 y-1 썼어. 그럼 뭐야? y축으로 1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썼어.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라는 거를 알고 있냐? 그거죠. 됐어? 자, 그럼 요거 평행이동한 것까지만 그려만 보고 요 유형은 지나갑시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과연 어떤 그래프인지를 살펴보자고요. 좌표 평면 그려놓고요. 기본형을 그릴 거야. 기본형 어떻게 그리냐면 밑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밑이 얼마인지 뭐 왜 또 뭐? Y축을 1만큼 아니에요? 뭐라고? Y축을 1만큼. 안 줘라 왜 오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지금 밑이 얼마니까 4니까 밑이 4니까 증가 그래프야. 그럼 원래 있던 자리를 찍어주세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야. 원래 있던 자리를 찍어줘 이렇게 대충 머릿속으로. 그럼 여기 또 뭐야? 특징이 있어. 0,1은 무조건 지나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점근선이 x축이었어. 요런 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얘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우선 첫 번째 점근선 바뀔까 안 바뀔까? x축으로 이동이야. 왼쪽 오른쪽으로. 그럼 점근선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러면 얘는 점근선은 누구에 의해서? y의 변화량에 의해서만 바뀌는 녀석. 그럼 자, 여기서 만만한 건 이 점이야. 만만한 거. 만만한 점하고 만만한 점근선이 이동이 된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시면 덜 헷갈려요. 자, 그럼 봐봐.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요게 점근선이야. 이게 점근선. y는 1. 왜 y는 1이겠어? 원래 y는 0이었잖아. y는 1.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이 0,1이라고 하는 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하나, 둘, y축으로 1만큼이니까 하나. 요로 올라가는 거야. 요로. 됐어? 0,1점이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으면 이 점근선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이게 이제 평행 이동된 그래프더라. 됐어요? 점을 살펴보니까 이 점을 살펴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2점이 되더라는 거지. 굳이 찾아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 점 새로 생기는 y축과의 교점은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그래프 그릴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점근선 그렸냐 안 그렸냐 확인하시고 0,1점이 주로 어디로 갔냐 표시하시고 y축과 만나는 새로운 점 표시하시고 요 세 개를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는 완벽하게 표현한 거야. 다시 뭐뭐뭐 한다고 점근선 표시하시고 두 번째는 0,1 원래 있던 그 0,1점이 이동하는 점이 어딘지 찾아보시고 세 번째는 y축하고 새롭게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 찾아보시고 y축하고 새롭게 만나는 건 뭐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 요거 넘어가니까 요 점이 얼마다? 17이다. 어우 그러면 선생님 이게요 원래 0,1이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요렇게 쬐끔 옮겼는데 y축하고 갑자기 17에서 만났는데 와 이거 그래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너네 평상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봤지? 그 기하급수가 이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하급수적으로 뭐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로 한 칸 증가했을 뿐인데 막 y축 막 이만큼씩 올라가는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원래 원본이거든 얘가. 오케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번 포함되어 있는 5번 유형은 지금 다 한 거야. 자, 그 다음 343번 문제 보세요. 여기도 뭐 딱히 뭐 여기는 뭐 그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문제 형태를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뭘 찍기도 애매해. 왜 찍기도 애매하냐면 얘는 앞에 문제랑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만 보면 될 것 같아. 같이 풀어만 보면 너네들 충분히 감 잡아요. 왜? 앞에 다른 함수의 같은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봐봐. 그게 뭔지.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대.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이 함수가 y는 9분의 1에 3의 x제곱에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더래.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더해도 되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y는 3x에서 이쪽 내려가는 방향으로 1번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y-n 왜? y축으로 n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3의 x-n 요렇게 쓰시고 얘를 정리해. y는 3의 x-m에 플러스 n 요렇게 쓰면 얘를 요걸 만드는 거야.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t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 뭐야? 3의 마이너스 m 이니까 3의 m분의 1로 바꾸고 곱하기 3의 x 플러스 n 요렇게 바꾸시면 되거든. 3의 m제곱이 9가 돼야 되니까 m은 2고 n은 1이다 요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더 헷갈려. 자세히 안 봐도 돼. 이거 보지 마.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이게 더 쉬워요. 그 얘로 푸는 방식 봐봐. 보여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빼기 3 이쪽은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x 그럼 이제 y-3은 3의 x-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눈에 딱 보이지?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3의 x-2에 플러스 3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 넣은 거지. 내 x축으로 m, y축으로 n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 오른쪽 게 더 쉬울 거야 아마 왼쪽 거보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 됐죠?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교시의
떠들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숙제가 쭉쭉 나올 거야 이제 지수함수로가 끝날 때까지는 질문도 많이 나올 거고 자,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아니 나는 못해 그냥 잘 떠드는 것 뿐이지 아니 잘하는데 못한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잘 떠드는 것 뿐이고 그건 있다 전달하는 거는 좀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전달력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상대방이 이렇게 뭔 소리 하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끔 하는 말투인 건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고 진짜 잘 가르친다 사실 모르겠어 그거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나도 여태 공부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대머리 선생님이야 한서원 선생님 있잖아 나 그 선생님의 수업은 나도 여태 다시 듣고 하는 파트가 있어 진짜 공부 질 자체는 그 애들이 내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학 인강 듣고 싶은데 어떻게 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수학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고 좀 관심이 있어서 수학 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한석원 선생님 거 들으면 진짜 좋기는 해 10시만 넘으면 술에 취해가지고 머리까지 여기까지 빨개지는 선생님이긴 한데 술 되게 좋아하시거든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정말 대학을 잘 가고 싶다 그러면 글쎄 우선 기초 베이스를 어딘가에서 배운 후 고3 때 현우진 걸로 책 사다가 나 계속 라인업을 모르겠어 그 맨 기초 되는 거 드릴인가 그거 말고 그 위에 거 있잖아 뉴런인가 몰라 아무튼 그 위에 그 막바지 파이널 교재들만 점검하는 거는 현우진 거 괜찮거든 그래서 그렇게 테크 타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한성원 선생님 거는 진짜 들어봤냐? 그 짤로도 못 봤냐? 쇼츠밖에 안 찍혀 있어요. 거기 막 그러잖아. 뭐야 지수 함수는 그래프를 보면서 막 이러면서 목소리 확 있어. 인강을 하도 많이 받았고 인강 강사들 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막 나와. 어느 날 막 그거 많이 보고 그 선생님 말 들어보고 예전에 그랬었어 좋아해. 자 7번. 그러니까 이제 요쯤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결국 너네도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인 거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거라잖아. 배운 게 남은 거보다 훨씬 많은 시점. 근데 함수 파트는 해석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하는 요령에 대한 것도 애지간히 사실은 다 배웠어.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말고,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 상학함수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교점이 나왔어. 교점 이거는 방정식으로 보고 두 개의 근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푸는 해석하는 요령에 대한 건 사실 거의 다 배운 상태거든. 그럼 이제 이쯤 왔으면 문제를 보고 도구가 어떤 대상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리함수였던 게 갑자기 무리함수로 바뀌고 무리함수였던 게 지금 좀 지수함수로 바뀌어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거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함수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그 문제들을 많이 달라 그러고 많이 질문을 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인강 들으면 안 되는 파트라고 여기가. 질문을 자꾸 하고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난이도 높은 문제가 접해졌을 때 본인이 해석하는 게 생기거든. 자, 이게 얘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런 거야. 그래프를 하나 꼴랑 줘놓고서는 걔 가지고 뭘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유형 자체가. 그러면 그 꼴랑 하나 나온 그 그래프를 내가 읽을 수 있냐거든. 근데 막 읽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뭐 여기가 y는 뭐 써있기는 2의 x-a의 플러스 b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나. 왜냐면 그래프에 다 있거든 데이터가. 그럼 그걸 내가 갖다 쓸 수 있냐 갖다 쓸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이 지수함수의 특징상 오늘 했지만 아마 다 이해는 하는 걸 거예요. 가벼우니까 내용이. 오늘 했지만 이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점근선이 안 바뀌어. 위아래로 움직여야만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거든. 딱 보니까 눈에 띄게 보인단 말이야. 점근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y는 여기에 뭐가 써 있을 거고 뒤에가 -1이 붙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대충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애는 얘가 무슨 값을 갖든 그게 의미가 없이 그냥 여기 단독으로 톡 튀어나오는 애거든?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아, B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됐어? B를 찾아놨으니까 얘를 여기 나온 대로 2의 x-a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요렇게 생각이 든다라면 문제에서 점을 2개 줬잖아. 마이너스 1과 1.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되는 문제지. 됐어? 요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뭐 이 문제들은 그냥 쭉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데도 선생님 안 풀리는데요? 이런 게 주로 어떤 거일 거냐면 354번 같은 거? 이런 걸 거야. 이런 거. 두 개의 함수 fx, gx가 있는데 두 실수 xy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음을 성립하도록 자연수 k 값의 최소값은 이게 뭔 소리냐 이거지 이게. 요거 한번 해석을 좀 해보자. 354번 지금 한번 읽어봐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사실 만약에 못 푼다면 못 푸는 이유가 지수 함수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수 함수를 배운 거를 적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면 그러니까 영어랑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생각해보면 영어 단어를 다 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아니냐? 단어 다 알면 해석되냐 니들은? 난 내가 안 돼서 나는 안 되거든. 나는 단어를 다 아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영어는 희한하게 바보 천치도 아니고 진짜 왜 못하시나 영어를. 알파벳도 다 아는데 영어 선생님보다 X를 내가 더 많이 쓸걸? 영어 선생님보다 XY를 내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나 왜 영어를 못하지? 젠장. 자, 천천히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 봐봐. 두 개의 함수가 있대. 근데 임의의 두 실수. 그러니까 수학도 포인트 잘 잡아라. 단어에 숨어있는 뜻이 되게 많아. 임의에다 동그라미 쳐. 임의의 x1, x2. 그러니까 1학년들은 아예 그래서 내가 교재 만들어줬다 했잖아. 단어 찾기. 임의의. 걔가 얘기하는 게 뭐야? 올이야 올. 어떤. 뭐든. 아무 때나. 그 x1, x2가 있는데 그 x1, x2를 내가 정하는 거야? 아니면 항상이야? 항상인 거라고 항상. 항상. 어떤 x1, x2를 잡더라도 fx1이 gx2보다 커야 된대. 그 말은 뭐겠어? 아, f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해석이 됐다면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 점검 및 질문 및 너네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디스지 까는 거야. 임의의는 언제 배웠니? 써오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써왔고 정확하게 한 번쯤 언급한 시점은 명제단원에서 언급했어 얘들아. 그 지금 이 문제를 만약 못 푼다면 뭐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수하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이런데 이걸 애들이 이제 엄마들 전화 온다니까 중간고사 보고 나서 수원 중간고사 보고 애 방학 때 뭐 했어요? 특강인이 문이 다시 시청해놨는데 애가 성적이 개판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야 이거 체크해놔 요 단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 체크를 해주는 거고 임의이 나오면 항상이야 항상.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봐도 F가 G보다 커야 되니까 함수 사이에 크다 작다는 뭐야? 높낮이야 높낮이. F가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 그럼 얘가 3의 X제곱 이것도 지금 해석이 안 돼. 봐봐 우선은 뒤에 플러스 6 붙었으니까 점근선이 6이거든. 점근선이 6이면 여기에 6이 있을 거야 6. 그럼 마이너스 3x 어떡하지? 뭐 이런단 말이야 얘들이. 마이너스 6 어떡하지? 마이너스 6은 뒤집힌 거야 그냥 마이너스 6 뒤집힌 거야. 어허. 자 x축 대칭은요 x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어야 돼. 그 말은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안 붙어 있지. 다른 데 붙어 있는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기울기 같은 느낌의 요 앞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다 y축 대칭이다.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봐봐. y는 3의 x 하고요. y는 마이너스 3의 x가 있지? 그럼 요거는 원래는 3의 x는 똑같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y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y, x축 대칭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y. 이거 뭐야 이거 y잖아.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3x니까 얘가 원래 같으면 이렇게 생겨 있었어야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겨 있었어야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gx 그래프는. 됐어? 그 다음 그럼 f는 뭐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k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거거든. x축으로는 이동 안 했어. k만큼 평행한 거 y축으로. 그 원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는데 흰 색깔 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는 되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적어도 점근선 위쪽에 달려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도 되고 점근선이 더 커서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가깝게 붙을 때,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제일 가깝게 했을 때가 최소값일 거라고. 그거 언제야? 점근선이 6으로 동일할 때. 그쵸? 그러면 얘는 점근선 기준으로 밑으로 꺾여 있을 거고 얘는 점근선 기준으로 위로 꺾여 있을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K값은 6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결국은 해석 문제야. 이것 때문에 못 푸는 게 사실 니네가 지수함수를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고. 지수함수 생각보다 쉬웠어지. 쉬웠어 얘는. 근데 지금 이런 표현 때문에 못 풀지 않을까. 거기다가 추가로 점점 더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356, 357, 358처럼 356, 357, 358처럼 절대값이 들어 있을 때거든. 자, 356을 한번 보자. 356. 자, 절대값 400x 마이너스 3 이쪽이 k.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어. 꿈을 크게 가지려니까 얼마나 큰 꿈을 꾸는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잘라고 그랬냐. 이러면 안 돼. 안 쓸어 죽겠어. 요새 보면 그냥 아유, 아침부터.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방정식이. 그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그러니까 내용 설명할 건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잔소리가 되는 말들만 자꾸 떠들게 되는 느낌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어. 지금 저런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뭐다? 결국에 등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쪼개서 각각의 함수의 교점보라 그랬거든. 그치?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는 이제 딱쟁이가 앉을 정도일 거야. 그럼 이 문제 뭐라고? 아, 얘를요 어떻게 보겠다? 얘를 두 개를 쪼개겠다 이거야. 두 개를 쪼개겠다. 쪼개서 y는 절대값 3의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는 k의 둘 사이에 뭘로 보겠다? 교점 구하세요로 보겠습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린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릴 줄 알아야지. 얘를. 이게 아마 절대값 함수는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절대값만 쭉 빼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오른쪽 y는이라고 썼을 때 오른쪽 전체가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을 때 무조건 뭐야? 접어 올려. x축 기준으로.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 뭐 예를 들면 3의 절대값 x의 마이너스 3 이것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y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y에다 절대값 씌우는 건 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서 보통 이렇게. 근데 요때랑 요때랑 좀 다르거든. 근데 요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문제가 뭐 계속 헷갈리니까 우선 만만한 게 뭐라고? y는 했는데 오른쪽이 싹 다 절대값에 씌워져 있을 때 전체가 통으로 패키징 돼 있을 때는 그냥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 그 접기 전엔 뭐였겠어? 절대값 없는 애겠지. 절대값이 없는 애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3의 x제곱을 그려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점근선 바뀌어요.
점근선 바뀌어. 이거 잘 알아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지? 얘를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면 요렇게 이쪽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접어 올려집니다. 접어 올려지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에 점근선을 꼭 포함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y는 3. 왜? 점근선도 절대값 씌워줘야 되니까. 됐어? 됐어? 이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자,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알 수 있어. y는 k와의 교점이 2개 그랬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교점이 2개인 거 찾는 거거든. 어디서부터? 요거보다는 위쪽. 왜? 여기서 하나고 여기 올라가면 2개 나오잖아. 이렇게 2개 나오잖아. 그치? 어디까지가? 점근선까지요. 이렇게. 점근선에선 안 만나지. 이쪽 가는 건 가까워만질 뿐이고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야?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얘의 k 값은 뭐야?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뭐 있어? 1, 2가 있지. 두 개의 합은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요거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예전에 그 함수, 지수함수 말고 유리함수 할 때쯤에도 한번 얘기했고, 그 전에도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었고, 함수 파트는 교과서 편제상 항상 나오는 구성되어 있는 순서가 동일해.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선 제일 먼저 함수는 뭘 배워? 기본형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기본형의 특징들을 배웁니다. 2차 함수 때 생각해봐. 2차 함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 패턴이 있어. 첫 번째 기본형을 배워요. 여기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으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막 설명을 해줘. 그래놓고 두 번째 뭐해? 평행이동 아니면 대칭이동 시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최대 최소를 배워요. 네 번째가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동식을 풀게 돼 있어. 이게 그 구성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 아예 정해져 있어.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지금? 이제 그래프 그렸어. 표준형 바꿔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겠어? 최대 최소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조금 쉬워요. 기본형은. 왜 쉽냐면 얘가 단조 증가나 감소 그래프거든. 이 단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이한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러니까 커지는 애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작아지는 애들은 계속 작아지는 거고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 2차 함수처럼.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긴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들 그래프의 특징은 뭘까? 지수함수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A가 1보다 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범위를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5까지를 쪼개줬다고 칩시다. 최소값 어디서 나오니? 이쪽 경계 끝값에서. 최대값 어디서 나오니? 이쪽 경계 끝값에서. 그래서 이 여기서의 최대 최소 생각보다 쉬워. 답만 잘 찾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가 왜 난이도가 높았었냐 하면 이런 거거든. 봐봐. 범위를 정해줬는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다? 이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양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려줘도 문제가 됐어. 왜냐면 축이 이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였거든. 축이 사이에 껴있으면 여기 껴있으면 얘가 될지 높낮이 비교했어야 됐었고 또는 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최소값이고 이쪽이 최대값이었고 하나의 함수지만 뭐니까 그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위치가 달라졌다고. 이 경계의 양끝값이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웠는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뭐라 그랬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끝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359번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돼요. 근데 y는 3의 x-1의 플러스 2 그래프래. 그러면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답 낼 수 있거든. 이거 볼래? 봐봐. 밑이 얼마니? 3이야. 근데 이 밑 3은 1보다 크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일까? 증가 함수야.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와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 x가 1일 때 나옵니다. 그냥 이걸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좀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니들이 먼저 이렇게 할걸? 귀찮아서. 자, 봐봐. 그래프가 3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x축으로 1만큼 간대. x축으로 1만큼 갔어. y축으로 이만큼 간대. y축으로 이만큼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와야 되니까? 점근선 따라와야 되니까. 점근선은 요거 보니까 점근선이 y는 2가 점근선일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서 0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됐어? 해놓고 보니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거 당연히 뭐겠어? 제일 작을 때가 제일 작고 제일 클 때가 제일 크겠지 뭐. 됐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막 지나가도 되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조금 뭐랄까, 조금 조미료를 좀 치면,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어서 조미료를 좀 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1까지인데 얘가 이제 몇 번이냐면 362번 같은 거. 그랬더니 fx가요 2의 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의 x 그래프랍니다.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 때문에? x 값이 뭐하니까? x 값이 2개지? 2개야. x 값이 2개. 그렇죠? 그럼 이제 뭐래? 2개짜리 x 값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 함수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뭘 몰라서? 지수 연산을 못해서야 이거는 못 푼다 그러면. 요걸 하나로 합쳐야 되거든, x 값을. 그러니까 x 값을 하나로 어떻게 합칠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소인수분해 해서 다 따로따로 적어. 이렇게 바꿨어, 앞에 거를. 뒤에 것도 얘를 뭘로 바꿔? 2의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x. 됐지? 그래 놓고 이제 x만 합치는 거야. 요거만 합치실까? 그러면 2 곱하기 2의 x 빼기 2x니까 얘 값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나오네. 됐어? 됐어? 다시. 그러면 얘를 요거 두 개는 그럼 또 어떻게 못 합칠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합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갖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되니? 됐어?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의 전체의 x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야. 이거 연습이 되면 생각보다 쉽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 거야? 2분의 1의 x 그래프니까 a가 1보다 작은 그래프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네. 그럼 0,1점이 1,1점으로 바뀌고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일 때 값과 1일 때 값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고 1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얘는 이 식 정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뭐 그냥 그래프를 갖고 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최대값이 가운데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만 다 나갈 거기 때문에 2개 남은 거야. 조금만 집중해서 참고 남은 시간은 너네 문제 풀면서 쉬게 해줄게. 이 파트는 니네가 직접 풀어갔으면 좋겠어. 손으로 다 풀어갔으면 좋겠어. 다 풀어가. 이제 뭐 내가 막 수업 교재처럼 밖에 문제 수 더 주고 그러진 않으니까 여기 시너지라도 좀 빡빡 풀어라. 자, 그 다음 368번
유형 9번 문제. 얘는 이제 유형 9번 문제는 어떤 걸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똑같이 최대 최소인데 이렇게 돼. y는 2분의 1의 fx 그래프래요. 아닌데요. 문제가 좀 다르네요. fx를 따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따로 한번 써봅시다. 따로 한번 써봤어. 그러면 봐봐.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니? 정의역이 누구고? 정의역이 누구야? fx야. x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정의역이지 뭐. 그쵸? 그 다음 C역은 y다. 자, 그럼 얘를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정의역에다가 그냥 fx 써봤어. 아직 모른다고 쳐. 이게 x제곱 어쩌고 이걸 모른다고 쳐. 그냥 이 자리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y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하자고 그냥. 근데 얘가 2분의 1이잖아 미치. 그럼 뭐 어떤 그래프겠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그냥 맞죠?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하는 거야. 해석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fx가 최소면 이 y는 2분의 1의 fx는 뭐가 되니? 이거는. 이거 fx는 이건 뭐가 되니? 이거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거는 맞잖아. 얼마인지 물어보진 않았을까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fx가 제일 작아야 이게 최대값이 나올 거잖아. 두 번째, fx가 뭐가 되면 얘가 최대가 되면 y는 2분의 1의 f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최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16이래. 최대값이 16이래요. 16. 그럼 누굴 찾는 거야? 얘가 최소인 값을 찾는 거야. 얘가 최소인 건 얘가 최소인 거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로 바뀌었니?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바뀐 거야.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지수 함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결론. 2분의 1의 fx 얘가 최대값 16을 갖는데 그러면 fx가 얼마여야 16이 되겠냐? 그걸 찾는 거지.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fx 요게 될 거고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fx가 얼마인 지점을 찾는 거야? fx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찾는 문제로 바뀐 거거든. 이게 fx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래. 얘가 마이너스 4.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fx가 최소일 때가 마이너스 4라. 왜냐면 fx가 최소가 돼야 얘가 최대가 나오니까. 이해돼? 지금 하는 얘기? 얘가 최소가 돼야 얘가 최대가 나오는데 그때 값이 마이너스 4여야 한다고. 그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겠어? 얘가 x-1의 제곱에 플러스 a-1 뭐니 이거? x가 1이고 y가 a-1일 때가 꼭지점이자 최소점이지. 됐어. 그 a 값은 a-1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됐니? 그럼 한 문제 더 해보자. 이거 헷갈리니까. 자, 천천히. 하나 더. y가 369번. y가 a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얘의 최소가 16이래.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문제 나왔다 그래갖고 무작정 손가락 대고서 막 덧셈 뺄셈 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 주기로 a가 0에서부터 1 사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우선 그거부터 알아야지. 감소함수. 그럼 fx 그래프가 감소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뭐 물론 뭐 여기가 지금 뭐 점근선이 안 변한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너네들이 하다 보면 감을 잡을 것이고 없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x축이 점근선이야. 위아래로 안 변했으니까. 오케이. 그 최소값이 16이래. 아 그러면 어느 특정 점과 특정 점을 그냥 대충 생각을 했을 때 최소값은 이쪽이잖아. 맞지? 그럼 뭐란 얘기일까? 정의역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지. 됐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얘가 클수록.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역 자리가 누구냐면 이 정의역 자리를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거든. 맞지? 그러면 얘가 클수록이니까 얘가 클수록인데 이 그래프 2차 함수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클수록인데 얘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계속 큰 값을 갖겠지만 계속 최소값이 나오겠지만 이 2차 함수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와. 제일 컸을 때의 값이 하나 있잖아. 나머지 다 내려오잖아. 그럼 우리가 뭐겠니? 여기 거라는 거야. 요 상태일 때가 요 점일 거라는 거야. 최소값일 거라는 거지. 됐어? 2차 함수가 커졌다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찾냐면 정의역이 클수록 이 값이 최소에 가까워지는데 정의역이 계속 커지는 것 같으면 최소값이 안 나온다고. 왜? 얘가 계속 커지니까 이 값은 계속 작아질 거거든. 전체 값은. 근데 얘가 최소값이 있다는 건 얘가 커지는 하악계가 있다고. 제일 커졌다 다시 작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아 최대값이 있는 애구나. 그럼 우린 요 점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점은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의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점이 뭐야 이거? 1, 마이너스 2점이라는 얘기고. 됐어? 그러면 x값이 1일 때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누구의? 2차 함수의 최대값. 그러면 이제 정리 이렇게 하겠지. x가 1일 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최대가 될 거고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가질 거고 이 최대값 마이너스 2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2 한 16이 뭘로 등장을 해야 돼? 최소로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이해돼? 됐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얘 정리가 안 되면 막 뒤죽박죽 헷갈려. 정리를 잘해야 돼. 본인 스스로.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한 문제 더 푸는 걸로 하고요. 두 문제.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푼다 그러면 그거랑 372에다 동그라미 좀 쳐놔. 372. 거기가 문제가 정의역이 제한이야.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조차도 그 fx작에 들어가는 2차 함수조차도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그거 이따가 시간 남으면 그 문제 풀어줄게. 됐으면 넘기세요. 그 다음 거 먼저 보게. 10번 유형. 10번 유형은 별표를 치십니다. 별표를 치시고요. 별표 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 문제 생긴 모양이 오늘 보고 나면 오늘 눈에다 익혀놓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모양은 이 모양으로밖에 이 유형으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별표칠하는 거야. 맨날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 지금 얘기하는 그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375번 문제를 보고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4인데 y는 4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 식을 변형해 줄 테니까 눈에 들어오나 봐. 초연아 하지 마. 자 2
2의 x제곱 그래프를 제곱하고요.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을 만들고요. 플러스 4. 요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의 x라고 하는 저 지수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차 함수. 요런 모양이 나올 때 풀이 방법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생긴 거는요. 문제를 굳이 정리를 하자면 a의 x 꼴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야. 요런 경우에 문제 풀이에 대한 거야. 1단계는요. 2의 x를요. t로 치환하는 거예요. 방법 첫 번째는. 근데 치환을 하는데요. 뭐 또 따라서 치환해야 되면 범위 역시도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 범위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x 2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붙여. 그냥 요 모양 똑같이 2의 x는 2의 마이너스 1에서 2의 제곱하기 이렇게 붙이면 돼. 오케이.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하는 거야.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어떤 문제로 바뀌나 봐봐. t의 값이 2분의 1부터 4 사이일 때 t의 값이 2분의 1부터 4 사이일 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4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무슨 문제니? 이거 2차 함수에서 문제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요 유형은 되게 쉽거든. 뭐 문제가 쉽진 않겠지. 뭐 풀다 보면 뭐 최대 최소니까 어렵긴 할 건데 문제 구성이 되게 쉽게 구성이 돼 있다고 딱 보면 한눈에 보인다고. 아 이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치환하는 문제야. 똑같은 유형을 치환. 그래서 아까 풀기로 했던 아까 풀어가라 했던 372번만 다시 풀어보고 오늘 숙제는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질문 많아도 좋으니까 얘들아 한번 손은 대서 갖고 와라. 아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 부분이야. 최대 최소 문제야말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 몇 개만 풀 수 있으면 시험 보는 거는 뭐 372번 보세요. 372번. x제곱 x 플러스 b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m분의 m이 16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 봐봐. 얘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를 만약에 fx라고 놓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의 fx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는 0에서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될 거고 감소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fx가 클수록 다시 얘기해서 fx가 최대일 때
y는 a의 fx는 뭘 가질 거고 최소값을 가질 거고 맞아? 또 fx가 작을수록 다른 말로 최소일 때 y는 a의 fx 값은 최대를 가지게 될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버렸어? 정리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fx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야. fx는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4가 fx거든? 됐어? 그럼 얘는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fx는. 그럼 이 fx가 0에서부터 3까지라 그랬으니까 0은 이쯤 어딘가 있을 거고 0은 3은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아, 이게 비대칭이네. 그럼 fx 먼저 정리를 하자. x가 2일 때 f의 2는 이 집어넣겠지? 얼마 나와? b-4. 요게 최소로 등장을 하는 거야 지금. 요게 최소야. 또한 x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게 왜 0일 때 최대인지는 알겠지? 축이 2니까 0이 더 멀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f의 0은 0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b지? 이건 b야? b가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어? 그러고 나면 얘에 의하여 뭐가 나올 거냐면 y는 a에 뭐가 될까? 요거 들어갔을 때 b-4가 들어갔을 때가 얼마야? 요게 얼마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가 최소일 때 fx는 최대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 y는 a에 뭐야? b가 들어가지? b가 얘가 얼마?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m이고 요게 최대값 라지 m인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스몰 m분의 라지 m이 16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돼? a의 b제곱 분의 a의 b-4제곱. 그럼 이거 얼마 나와? a의 마이너스 4제곱 나오거든. 얘가 얼마인 거야?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2분의 1입니다를 찾을 수가 있다. 됐어요? 요게 요 문제의 구성이에요. 아, 그러면 지수 자리에 fx, 2차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요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 답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이게 지수 함수를 몰라서 못 푸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 해석 능력은 어떤 특정 단원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다. 오케이. 네. 너무 졸려 보이지만 너는 좀 참고 잠 좀 깨라. 잠 좀 깨시고.